울릉공항에서 KF-21 보라매가 이륙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획기적인 사건은 한국 방산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고 울릉도의 군사적 가치를 한층 더 부각시켰습니다. KF-21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이번 시험 비행은 울릉공항의 독특한 활주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고각도 이륙 기술이 적용되어 짧고 경사진 활주로에서도 성공적인 이륙이 가능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술입니다. 울릉공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에 건설 중인 소형공항으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공항은 길이 1200m, 폭 36m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으며 바다를 매립해 만든 독특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KF-21의 이륙은 단순한 시험 비행을 넘어 울릉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동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울릉도 앞바다에서 일본의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의 군사적 도발이라며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된 울릉공항의 지하 활주로 설계는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고 기존 공항들과는 차별화된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지하 활주로는 울릉도의 험준한 지형과 깊은 수심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비밀리에 개발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KF-21은 이 지하 활주로에서 고각도 이륙을 시도했고 단 800m 거리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며 기술의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고각도 이륙은 비행기가 짧은 활주로에서 급격한 각도로 상승하는 기술로 군사작전에서 신속한 출격이 필요한 상황에 유리합니다. 울릉공항의 지하 활주로는 지상보다 20m 아래에 위치하며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설계는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고 기상 조건의 영향을 덜 받는 장점을 제공하며 한국군의 전술적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일본은 울릉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전환될 경우 독도와 동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고 이에 대해 외교적 항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슐릉공항은 민간 및 군사 겸용시설이라며 일본의 반발을 일축했으며 KF-21 비행은 계획된 시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로 최대 속도 마하 1.81과 작전 반경 1100km를 자랑하며 스텔스 성능을 일부 갖춘 첨단 무기 체계입니다. 울릉공항에서의 이륙 성공은 KF-21의 다목적 운용 가능성을 보여줬고 특히 짧은 활주로에서의 성능이 주목받았습니다. 고각도 이륙 기술은 전투기가 좁은 공간에서도 빠르게 작전에 투입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울릉도와 같은 섬 지역에 최적화된 전술입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원래 50인승 소형 민간 항공기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KF-21 시험으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지하 활주로의 깊이와 구조는 극비리에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KF-21은 이번 비행에서 고도 1000피트까지 단숨에 도달했고 약 30분간 울릉도 상공을 비행하며 안정성을 점검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울릉도 앞바다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고 전해졌고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측의 군사적 긴장 유발이라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해군은 경해 내 합법적인 훈련기라며 반박했고 울릉공항의 군사적 중요성이 국제사회에서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울릉공항의 지하 활주로 공개는 세계 항공 역사에 한 획을 그었으며 한국이 독자적인 방산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설계는 울릉도의 화산섬 지형을 활용해 지하 공간을 확보했고
바다 매립과 지하 터널 공사를 결합한 독창적인 방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KF-21의 고각도 이륙은 일반적인 이륙보다 30% 짧은 활주거리로 가능했고, 이는 지하 활주로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결과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이 동해에서 한국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독도 수호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울릉공항이 군사화되면 독도 영유권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일부 극우 단체는 항일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고 재확인하며 울릉공항의 군사적 활용은 방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은 이번 비행에서 공대공 미사일모의 발사도 진행했고, 이는 울릉도 주변 해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시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릉공항의 지하 활주로는 최대 3대의 KF-21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비상시 신속한 출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과 약 157km, 독도와는 87km 거리에 있어 군사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울릉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되면 독도 방어와 동해 감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KF-21의 배치로 전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KF-21의 고각도 이륙 기술은 짧은 활주로에서도 가능한 덕분에 울릉공항은 항공모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 활주로는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고, 이는 적의 선제 공격을 방어하는 데 유리합니다. 일본은 울릉공항의 군사화가 동아시아 안보 균형을 흔든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국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KF-21의 울릉공항 이륙은 기술 시험일 뿐이라며 일본의 과도한 반응을 비판하며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울릉공항은 민간용으로도 연간 53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을 계획 중이고 군사와 민간 겸용공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비행은 한국 방산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남아 및 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지하 활주로의 기술적 특징은 방수와 내진 설계에 있으며 울릉도 앞바다의 높은 파도와 지진 위험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KF-21은 이곳에서 이륙 후 독도 상공까지 10분 내에 도달 가능했고, 이는 기존 내륙공항 대비 작전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일본은 울릉공항의 군사적 활용이 자국의 해상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군사훈련 강화를 예고했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와 지하 터널이 결합된 형태로 건설 비용은 약 6,633억 원에 달합니다. KF-21의 고각도 이륙은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짧은 시간 내에 전투 준비를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며 전술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지하 활주로는 헬리패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비상시 헬기와 전투기에 동시 출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다목적성을 갖췄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울릉도를 무장화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고, 일본은 독도 침공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한국은 울릉공항의 군사적 역할이 방어와 구조 활동에 국한된다고 밝혔으나 일본과의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울릉공항에서의 KF-21 비행은 한국 공군의 동해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일본의 군사적 견제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성공을 입증했습니다. 고각도 이륙 기술은 KF-21을 항공모함 없이도 해상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비용 절감과 전략적 유연성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울릉도의 지리적 위치는 독도와 동해를 감시하는 최전선 역할을 하고
지하 활주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기지로 기능합니다. KF-21은 이번 시험에서 최대 700km/h 속도로 비행했고, 울릉공항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안정적인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며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독도 주변에서의 군사훈련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자위대의 동해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울릉공항은 주민 편의와 국방을 위한 시설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억측구로 일축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KF-21의 울릉공항 이륙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한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방산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울릉도 앞바다의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울릉공항과 KF-21은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